LG 엔솔이 끌고 삼성 SDI가 밀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끌고 미는데 크게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가 오고 있고 어떤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지금 변동에 의해서 어떤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삼성 SDI가 GM하고 합작법인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삼성 SDI는 GM하고 미국 배터리 공장 본계약을 지금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요거 아침에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일제히 됐습니다. 기사로 쭉 나왔습니다. 합작법인 만드는 거고요. 지난해에 이미 MOU를 추진을 해놨었던 거고 요번에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산 27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고요. 연산 규모는 향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전해진 삼성 SDI 그 소식이에요. GM하고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만든다는 거고요. 확정안에 따르면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35억 달러 투자예요. 연산 초기에는 27기가와트시, 향후에는 36기가와트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건 어디냐?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리에 위치한 법인입니다. SDI가 50.01% 보유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은 2조 2,930억 원. 올 10월에 공사 시작해서 이제 2028년 3월 마무리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는 NCA 3원계 중에서 NCA 기반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요. 향후 출시되는 GM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요게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공시 내용 그대로고요. 근데 이 계약은 뭐예요? 사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죠. 이거 지난해부터 MOU 한다고 지난해 3월인가 4월에도 보도자료 나왔었고 이미 왔었고 서로 만났었어요. 양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던 프로젝트입니다. 4공장이고요. 이 공장 LG엔솔이 하려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트러블까지도 아니고 둘이서 이제 뭐 이해관계가 안 맞았겠죠? 폼팩터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삼성 SDI가 GM하고 손잡고선 들어가는 거고 요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확정 사실로 바뀌면서 두 기업의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럼 조인트 벤처 만든 두 주체의 상황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GM 입장부터 볼게요. LG엔솔로부터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파우치형으로 배터리형을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커요. 폼팩터를 다양화시키고 싶었고 원통형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좀 진짜 본인들의 다시 갑의 위치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면 배터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4공장을 하나 더 지으려고 했는데 LG엔솔이랑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누구랑 할까 봤더니 삼성 SDI가 있네. 그래서 폼팩터를 각형으로 파우치가 아니라 요번에 들어오면서 4공장 뉴칼라일에서 동일하게 삼성 SDI 공정 만들면서 각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삼성 SDI랑 하니까 삼성 SDI가 원통형 잘 만들잖아요. 원통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특정 배터리 업체한테 의존하는 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 본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GM을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하고 미국 시장 내 입지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확대를. 왜냐면 삼성 SDI가 3사 중에서는 지금 전동형 공구나 뭐 ESS 이걸 빼고 전체로 배터리 쪽으로 가면은 미국 쪽에 지금 공장도 그렇고 매출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설 투자가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캐즈미고 뭐고 간에 우리는 앞으로 시설 투자 안 줄이고 계속 쭉 갈 거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들이 줄일 때 우리는 더 가멸차게 나가겠다라고 했던 게 컨콜에서 삼성 SDI가 지속적으로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지금 GM도 고객사로 가져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뿐만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도 지금 밀고 있잖아요. 각형 배터리 고객사를 늘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GM과의 합작 공장은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 이어서 삼성 SDI의 두 번째 미국의 생산 공장이 되는 셈이고요. 이건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삼성 SDI도 괜찮은 거죠. 앞서서 삼성 SDI는 지난해 5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 짓고 2025년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얘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헝가리 궤드 공장 중심으로 BMW, 폭바 이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해온 삼성 SDI예요. 근데 이제 미국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뭐에 대응해요? IRA에 대응하면서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LG엔솔이랑 SK온보다 좀 느렸어요. IRA를 통한 이익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삼성 SDI 지난 2분기 AMPC가 79억밖에 안 돼요. 근데도 얘네는 AMPC 빼고도 흑자긴 했어요. 왜냐면은 전동공구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AMPC로 나오는 그 수준이 막 수천억 원이었잖아요. SK온도 꽤 컸고요. 거기에 비해서 79억밖에 안 됐는데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가동이 되고 GM하고 요번에 나온 거 조인트 벤처 가정이 되면은 향후에 당연히 미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세액공제 받는 거잖아요. AMPC는 대당 받는 거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수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대라도 더 만들면 늘어나는 건데 공장이 늘어나고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니까. 삼성 SDI는 이 AMPC로 2025년에는 4천억 원까지 지금 이익이 늘어나고요. 26년 8천억. 이거 좀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기대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구조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삼성 SDI의 2분기 컨코를 되짚어 보면은 삼성 SDI는 뭐라 그랬냐면은 4분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점차 되살아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은 기존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년 대비 설비 투자 규모를 이미 2배 이상 집행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 축소 없다. 우리는 50% 이상 많은 6조 5천억으로 잡아놓겠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기회로 삼겠다라고 한 거죠. 이 투자금은 헝가리 법인 증설,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1공장에 투입을 하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일부가 이제 GM하고도 아마 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니까. 왜 이렇게 크게 잡았나 했더니 GM 공장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고요. 특히 미주의 P6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스타플러스의 조기 양산 실적 반등 앞당긴다 하는데 GM하고 하는 것도 P6 배터리일 확률이 거의 높죠. 왜냐하면 최신형을 배터리를 달아주겠죠. 참고로 P6는 최신형 배터리고요. P5보다 진화된 제품입니다.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들어가요. 43조 원짜리 그때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역산해갖고 추론입니다 하면서 쫙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다 다음날 43조 공시 떠가지고 막 난리 났던 그게 P6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요번 공시에서 GM에 공급되는 각형 배터리가 P6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최신형 각형 배터리 기술이 탑재되는 거는 P6예요. 각형 중에서 최신형이 P6니까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P6가 되는구나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P6는 뭐 어디 거 들어가요? 에코프로비엠 NCA 양극재가 탑재되는 거. 이렇게 추론을 역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P6용 물량을 포항 사업장에서 올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헝가리 쪽에서 공급해갖고 유럽이나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내년 양산 목표로 1조 3천억 원 투자해갖고 연산 10만 8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도 건설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역산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기존 헝가리에서 데브레첸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극재를 그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쪽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당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나게 되는 셈이에요. 새로운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짓냐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계획들이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선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BMS로 인한 안전성 부각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요. 그 LG에너지솔루션 수급 한번 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나마 좀 저점 찍고 조금 올라왔어요. 삼성 SDI는 뭐예요? 외국인보다는 21일부터 기관이 계속 싸요. 예. 어제도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이건 섹터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일단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셀 위주로 지금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얘네가 좀 버티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이 기타 대형주 뭐 양극재부터 시작을 하죠. 주변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이 섹터의 업황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13개월 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요. 손실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구간별로 소위 말해서 시체들이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수급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섹터는.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쌓여요.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의 작은 물량 움직임에도 시세 변동이 생겨요. 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조금 오른다고 팔진 않거든요. 다 잠긴 물량이에요.
다만 산업의 바닥 회복보다 주가 회복이 항상 선행합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삼성 SDI 포함해서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 예측대로 늦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업황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 컨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4분기부터는 슬슬 회복하려고 움직임을 나올 수 있다. 이런 추측도 한번 합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시점은 업황 회복 정도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기분 좋게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막연하게 올라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작은 악재에도 크게 부풀려져서 움직이는 섹터예요. 대응이 어려운 섹터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급등해 갖고 손실 회복될 수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런 소식들에 좀 확인을 하시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들은 어디가 있는지 저처럼 역산을 해서 쭉 올라가 보세요. 손실 구간에서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 구간에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다양한 업종 종목군들의 넓은 시야를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시장을 좀 통찰력 있게 보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남이 얘기하는 투자 진짜 안 돼요. 이거 저는 이제 좋은 얘기 해달라는 댓글들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좋은 건 좋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근데 안 좋은 걸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해야지. 지금 상황이 제가 안 좋은 거 좋다고 해갖고 주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상 그대로 전해드리고 그걸 참고하시고 본인이 더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전략 세우고 각자 움직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입니다.